400만 원 달라는 무자격 시동생 시댁 착취에 15년 참았던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엄마, 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아들 준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부엌에서 달려나갔다. 거실 햇살 아래 누워있는 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이미 그 작은 몸은 미세한 떨림조차 멈춘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저 자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15년간 매일 맡았던 그 특유의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사라졌음을 직감했다. 탄아, 일어나.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탄이의 가벼워진 몸은 축 늘어질 뿐이었다. 내 결혼 전부터 함께였고 준서가 태어났을 때도 늘 한 발짝 뒤에서 지켜주던 15년을 함께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다. 내가 힘들 때면 조용히 무릎 위에 올라와 골골송을 불러주던 그 작은 위로가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수의사는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했다. 나는 탄이를 품에 안고 병원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염없이 울었다. 준서도 내 품에 안겨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실에 북받쳐 울었다. 엄마와 아빠도 달려와서 탄이의 마지막을 함께 슬퍼해 주었다. 그들은 탄이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청주는 달랐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불쾌한 표정이었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냥 고양이잖아. 뭘 이렇게까지 난리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신경함이 나의 슬픔을 더 깊은 분노로 만들었다. 청준아,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알았다고 마음 아픈 건 이해해. 근데 너무 오버하지 마. 내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나까지 기분 안 좋아. 게다가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내일 시댁에 가자는데 그는 고작 고양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망쳐졌다는 시기였다. 탄이가 누워있던 방을 치우는 나를 보며 그는 피곤하다는 듯 TV를 틀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처음으로 절감했다. 다음 날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억지로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갔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아팠다. 어머, 며느리 왔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설마 어제 그 고양이 때문에 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15년을 함께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제게는 큰 상실이에요. 에이, 짐승. 하나 죽었다고 그게 뭐라고. 호들갑은 나도 옛날에 개 키웠는데 죽으면 그냥 뒷산에 묻으면 되지. 참 유난이네. 다른 집 사람들은 다들 새끼 낳아 키우느라 정신없지. 짐승한테 15년을 쏟아부을 정신이 어딨니? 이어 시동생 준식이가 낄낄거리며 끼어들었다. 형수, 고양이 하나 가지고 드라마 찍으시네. 요즘 애들도 게임 캐릭터 죽으면 그 정도로 안 울던데? 솔직히 그냥 청소거리 하나 줄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시댁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다. 시동생 재민까지 거들었다. 형수님은 원래 좀 감성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도 못 다니시고 전에 다니던 회사도 고작 격리직이었다면서요? 그런 감성으로는 사회생활 힘들죠. 시어머니가 그 말에 불을 붙었다. 맞아. 며느리, 너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준서도 이제 5살인데 유치원 보내면 되잖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일해서 시댁에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는데 너는 왜 그래? 어머니, 준서가 아직 어리고 제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월급으로만 살겠다는 거지. 너 너무 편한 생각 아니야? 청준이 혼자 벌어서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니?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 그럼 준서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복직 자리를 알아보면요. 내가 왜 손자를 봐줘? 나도 내 삶이 있고 골프 약속도 있고 어린이집 보내든지 내 친정 엄마한테 부탁하든지 해. 내가 선택해서 낳았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문득 준서를 보며 말했다. 근데 준서야, 할머니가 새 강아지 보여줄까? 어제 새로 데려왔단다. 네. 준서가 슬픔을 잊은 듯 눈을 반짝였다. 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상실의 아픔을 잊게 해주려는 의도일까? 어머니, 준서한테 강아지를 보여주시려고요? 응, 우리 준식이가 어제 분양받았거든. 너도 강아지 키우고 싶지? 이제 고향이 없으니까.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저희는 아직 탄이가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준서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 키우면 되잖아. 고양이는 가고 강아지로 바꾸면 딱 좋지. 어차피 짐승인데 뭐가 달라. 하나 죽으면 또 들이면 되는 거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탄이는 우리에게 물건이 아니었어요. 왜? 며느리는 참 이상해. 고양이 하나 가지고 내가 유난 떠니까 준서까지 덩달아 슬퍼하는 거잖아 봐. 강아지 보니까 금방 좋아하네. 그날 나는 탄이에 대한 슬픔과 시댁 식구들의 무신경함에 대한 분노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탄이가 하늘나라로 간 뒤 2주 후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구체적이고 집요해졌다. 전화는 물론 매일 청준이를 통해 잔소리를 전달했다. 청준이가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아직도 외벌이라니. 내가 어디라도 취직해야지. 남들 다 아는 대기업 경력은 아니더라도 당장 월 200만 원이라도 벌어와야 우리 집안에 체면이 서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직접 내게 구직 정보를 들고 왔다. 우리 친구 아들이 하는 중소기업 사무직이야. 경력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 당장 내일 면접 보러 가. 어머니, 저는 준서 등하원 시간이랑 안 맞고 제 전공이랑도 맞지 않아요. 등하원? 내 친정 엄마한테 시켜. 내가 돈 벌어야지. 며느리, 내가 돈을 안 버니 시집 와서 친정 돈도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돈 벌면 우리도 널 무시 못해. 나는 그 말이 비수가 되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무능력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청준이도 어머니 편이었다. 여보, 그냥 한번 가봐.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내가 일하면 나도 어깨가 좀 가볍고 당신은 내가 경력 단절 여성으로 아무 일이나 해도 괜찮은 거야? 내 커리어는 당신이 날 존중한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간? 1년 넘게 줬잖아. 내가 지금 당장 돈 벌어오는 게 나를 존중하는 거야. 가족의 의무를 다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시댁에 기죽지 않겠다고. 내 능력을 증명하겠다고.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돈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전문성을 갖겠다고. 탄이를 키우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나는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평생의 일을 찾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찾아봤다. 여보, 나 자격증 공부 시작하려고. 무슨 자격증? 반려동물 관리사. 나중에 관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 청준이는 여전히 미적지근한 반응이었다. 그게 돈이 돼? 엄마가 원하는 건 사무직 월급이야. 그런 거 말고 그냥 당장 돈 되는 일 찾아. 일단 공부해보고 싶어. 내 인생의 목표를 찾은 것 같아. 괜찮지?
내가 하고 싶으면 근데 엄마가 또 뭐라 하실 텐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걱정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반대했다. 그게 뭐야? 개나 고양이 관리하는 거?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천한 일 하려고? 우리 청준이 아내라는 사람이. 어머니, 요즘 반려동물 시장이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취업도 할 수 있고. 취업? 며느리야, 정신 차려.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직장 알아봐. 사무직이나 회계 쪽으로 내가 번다고 시댁에 자랑할 수 있는 돈을 벌어와야지. 저는 이게 하고 싶어요. 이 일에 비전이 있다고 믿어요. 하여튼 고집은 우리 청준이 고생만 시키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준서가 유치원에 간 사이 나는 시간을 쪼개 열심히 공부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휴일에는 실습도 다녔다. 친정 엄마는 나를 응원하며 준서를 돌봐주셨다. 6개월 후 나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최우수 성적으로 땄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추가 자격증 취득에 돌입했다. 애견 미용사 2급 반려동물 케어에 심화된 전문성 확보. 애견 훈련사 3급 문제 행동 교정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총 1년 동안 나는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다. 여보, 나 자격증 3개 다 땄어. 그래, 잘했네. 그래서 그걸로 뭘 할 건데? 취직 자리는 구했어? 청준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시댁에서는 더 했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할 건데? 애완동물 가게에서 알바라도 하게? 준식이 비웃듯 말했다. 형수님, 솔직히 그런 거 배워서 얼마나 벌겠어요? 시급 10,000원이나 받겠어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창업? 미쳤어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봐야지. 민지가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는 것 자체를 조롱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자격증 취득 후 나는 동네의 작은 애견 유치원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애견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나는 이 업계의 잠재력과 미흡한 서비스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드물었다. 나는 훈련과 미용뿐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결합한 유치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여보, 나 창업하고 싶어. 애견 유치원 해피포우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이미 사업 계획서와 시장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뭐? 청준이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창업? 내가? 장난해? 내가 뭘 안다고. 돈은? 엄마한테 조금 빌리려고.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도 알아봤어. 최소 8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절대 안 돼. 청준이가 소리쳤다. 장모님, 돈 쓰는 거 난 자존심 상해서 반대야. 그리고 대출은 더 안 돼. 내가 실패하면 우리 가정이 통째로 망해.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해? 실패 안 해. 나 정말 자신 있어. 1년 동안 준비했고 시장 조사를 마쳤어. 당신은 내가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해? 자신? 너 사업이 뭔지나 알아? 가족에게 짐이 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우리는 그날 밤 심하게 다퉜다. 그는 내가 자존심 상하게 친정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동시에 내가 실패하여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에게 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아내여야 했다. 나는 다음 날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 나 창업 시작하고 싶어. 자본금이 필요해.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엄마는
흔쾌히 5천만 원을 빌려주셨다. 그리고 아빠도 딸의 꿈을 응원한다며 3천만 원을 보태주셨다. 총 8천만 원. 친정 부모님은 내게 정신적, 경제적 지지대가 되어주셨다. 근데 사위는 뭐래? 반대해요. 엄마 돈 쓰는 것도. 싫대요. 걱정 마. 우리 돈 우리 딸 주는 건데 누가 뭐래? 내가 성공해서 갚으면 되는 거야.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댁에는 나중에 알렸다. 뭐? 창업?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 너 미쳤구나. 그게 유치원? 그게 돈이 돼? 남들 다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차릴 것이지. 어머니, 저는 제 전문성을 살리는 일이고 잘 될 거예요. 장담하지 마. 그리고 너 설마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지? 우리 청준이 돈도 내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아니요. 친정에서 자본금을 마련했어요. 친정에서? 야, 며느리.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친정 돈으로 사업한다고 소문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니? 우리 아들 능력 없다고 소문나. 준식이가 낄낄거렸다. 형수님, 그거 완전 망하겠는데요? 걔 유치원이라니. 하하. 걔 똥이나 치우겠지. 누가 걔를 유치원에 보내요? 유난 떠는 사람이나 가겠지.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어차피 망할 거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민지가 혀를 찼다. 그들의 조롱은 내가 선택한 직업의 천박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동시에 겨냥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들의 비웃음은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나는 성공으로 그들에게 대답하기로 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해피포울을 열었다. 초기에는 예상대로 힘들었다. 홍보 전단지를 돌려도 오는 고객은 하루에 강아지 한두 마리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배운 전문 지식을 총동원했다. 일반적인 돌봄을 넘어 훈련사와 미용 자격을 활용해 맞춤형 문제 행동 교정과 간단한 미용 서비스를 추가했다. 모든 돌봄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견주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타니와 보냈던 추억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6개월 후 내 유치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원장님, 저희 아이 분리불안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유치원에서는 안 해주던 맞춤형 교육이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가 동네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의 전문성이 느껴져요. 고객들의 진심 어린 긍정적인 리뷰와 SNS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손님이 몰려들었다. 특히 나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젊은 견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창업 후 1년이 지났다. 나는 직원 3명을 고용했고 하루 평균 20마리의 강아지를 돌봤다. 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갚을 수 있었다. 여보, 이번 달 매출 봐. 순수익이 당신 월급보다 많아. 청준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생각보다 훨씬 잘 되네. 내가 대단하다. 정말 이걸 해냈어. 그치? 다음 달에는 옆 가게까지 확장할 것 같아.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강아지를 못 받고 있어. 청준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감정적이고 유난스러운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래. 열심히 해내. 아내가 사업가라니 대단하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 사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는 아내가 고생하지만 그래도 돈은 잘 번다는 식의 자랑에 가까웠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시댁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더 이상 조롱 대신 노골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
요즘 사업 잘 된다며? 확장도 한다고? 네, 어머니 감사하게도 그래. 이제 좀 제대로 된 일 하는구나.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떴다. 우리 준식이 요즘 회사 그만두고 싶어 하거든.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적성에 안 맞대네. 그래서요. 며느리 밑에서 일 좀 시켜줘. 내가 사장이니까 딱 좋은 자리로 편한 관리직으로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네. 나는 당황했다. 왜? 가족인데 못해? 내가 친정돈으로 사업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아무 말 안 했잖아. 어머니, 그게 준식이 시동생은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은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현장직이에요. 그런 거 배우면 되지. 며느리도 배워서 했잖아. 우리 아들이 배우면 얼마나 빨리 배우겠니 하지만 며느리, 너 지금 가족 버리는 거야? 돈 좀 벌었다고 친정 식구만 챙겨?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힘들 때 조롱하던 가족이 이제는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다. 청준이와 또 싸웠다. 여보, 형이 일자리가 필요하대네. 유치원에서 일 좀 시켜줘. 경영 지원 쪽으로 시아주버니는 강아지를 무서워해. 이건 내 사업이야. 직원 채용은 오직 실력으로만 해배우면 되잖아. 내가 사장이면 가족을 챙겨야지. 그래, 내 사업이지. 근데 가족이 어려우면 그냥 돈을 빌려줄 순 있어도 능력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내 사업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그럼 준식 시아주버니는 정말 일할 마음이 있어? 진짜 배울 생각이 있고? 당연하지. 형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나는 시아주버니를 알았다. 일하기 싫어하고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이다. 다음 날 시댁 전체가 유치원 영업시간에 들이닥쳤다. 며느리, 우리 준식이 좀 써줘. 관리 이사로. 그리고 재민이도.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시동생까지요? 저희는 직원이 충분응. 재민이도. 요즘 회사가 안 맞는데 둘 다 며느리 밑에서 일하면 딱 좋잖아. 유치원도 더 커지고. 어머니, 저희는 직원이 충분한데요. 또 저희 직원들은 모두 자격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해요. 충분하긴. 내가 봤더니 직원 3명밖에 없던데. 우리 아들 2명 더 쓰면 되지. 가족 경영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줘야 해. 우리 아들들 대졸인데 최소한 400만 원씩은 줘야지. 성과급도 주고 경영진이니까. 거기다 명절 보너스, 휴가비도 따로. 400만 원이요? 나는 기가 찼다. 현장 직원들 월급이 200만 원인데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그 2배? 당연하지. 우리 아들들 학벌이 얼만데. 대학 나왔어. 그리고 나중에 사업 키우면 지분도 나눠줘야 해. 30%씩. 가족인데 안 그럼 내가 우리 아들들 이용하는 거랑 뭐가 달라? 지분까지요? 응. 가족. 경영이면 당연히 지분을 나눠야지. 나중에 사업할 때 우리도 돈 받아야 하잖아. 재민이 능글맞게 웃었다. 형수님, 우리가 들어가면 사업 더 잘 될 거예요. 제가 마케팅도 좀 알거든요. SNS 이런 거 형은 재무를 맡을 거예요. 회계 프로그램도 잘 다뤄요. 저는 고객 관리 잘해요. 전화만 받으면 되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준석도 거들었다. 청준이가 나를 보며 눈빛으로 압박했다. 여보, 그냥 엄마 뜻대로 해. 나도 힘들어. 매일 전화 와서 잔소리 들으면. 나는 고객들을 쳐다봤다. 그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고객님들. 나는 고객들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가족 문제로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쳐다봤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시어머니가 눈을 빛냈다. 네, 우리 직원들과 똑같이. 일해야 해요. 특혜 없어요. 출퇴근 시간, 업무, 월급, 모든 것이 동일해요. 그리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적응 못하면 자동 해고예요. 뭐? 수습 기간? 네,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냉정한 계획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들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월요일 아침 9시 준식과 재민이 해피포우에 출근했다. 그들은 마치 회사 임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준식은 명품 폴로 티셔츠의 디자이너, 청바지, 값비싼 운동화를 신고 왔다. 재민은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었다. 형수님, 우리 왔어요. 관리이사 준식, 재무이사 재민입니다. 형수님, 사무실 어디예요? 제 컴퓨터는요? 커피 머신은 있어요? 재민이 물었다. 아주버니, 여기 사무실 없어요. 우리 다 현장에서 일해요. 컴퓨터는 저 구석에 노트북 하나 있고요. 커피는 직접 타 먹어요. 네. 현장이요? 그럼 저희가 할 일이 뭔데요? 네, 여기 강아지들 돌보는 게 주 업무니까요. 현장을 알아야 관리도 할 수 있죠. 일단 3개월은 현장 업무만 하셔야 해요. 나는 그들에게 작업복을 내밀었다. 이거 입으세요. 우리 직원들과 동일한 복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준식이 작업복을 쳐다봤다. 로고가 박힌 파란색 작업복이었다. 작업복이요. 강아지 털도 묶고 배변 처리도 해야 하니까요.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옷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배변 처리요? 재민이가 인상을 썼다. 저희가요? 저희는 경영진인데 그건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강아지들이 여기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당연히 배변도 하죠. 그거 치우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청소는 모든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저도 매일 해요. 저는 마케팅 하러 온 건데 SNS 관리하고 그런 거 마케팅은 나중에요. 일단 현장 업무부터 배우셔야죠. 최소 3개월은 현장에서 구르셔야 해요. 현장을 모르면 마케팅도 못해요. 나는 그들을 놀이방으로 데려갔다자 여기 강아지 20마리가 있어요. 오전 10시까지 이 방 청소하고 물그릇 교체하고 모든 배변을 처리하세요. 여기 소독약, 걸레, 쓰레받기 있어요. 20마리를. 우리 둘이요? 네, 원래는 우리 직원 1명이 하는 일인데 초보니까 둘이서 하세요. 팀워크를 발휘해보세요. 오전 10시까지요. 지금 9시 10분이니까 50분 있어요. 50분에 이걸 다요? 네, 우리 직원은 30분에 끝내요. 초보니까 시간 더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큰 리트리버가 준식에게 달려들었다. 으악. 준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괜찮아요. 애는 안 물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 안 물긴. 봐요. 이빨이. 크기 좀 봐요. 저리 치워요. 친근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기 청소 도구예요. 시작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하고 나갔다. 형,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경영진이라며? 닥치고 일이나 해. 3개월만 참자. 그 다음엔 편한 일 시킬 거야. 오전 11시 준식이와 재민이는 땀범벅이 되어 옷에는 강아지 털과 배변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고 손엔 물집이 잡힌 듯했다. 형수님, 잠깐만 쉬면 안 돼요? 너무 힘든데 물 좀. 재민이가 헐떡이며 말했다. 안 돼요. 아직 배변 처리 다 안 끝났어요. 저기 구석에 남아 있어요.
청결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한 곳이라도 놓치면 냄새가 나요. 이거 정말 너무 힘들고 더러운데 이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경영진 아니었어요? 오빠가 고객 관리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고객 관리예요. 고객의 강아지를 잘 돌보는 거, 이게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이에요. 고객 만족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저희는 컴퓨터 앞에서 일해야죠. 전화 받고 이메일 쓰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전화 받고 앉아만 있으려고요? 우리 유치원에는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모두 현장에서 일해요. 나는 계속해서 지시했다. 자, 이제 목욕 시간이에요. 저 푸들 3마리 목욕시키세요. 오늘 미용사님이 오시기 전에 끝내야 해요. 12시까지요. 목욕이요? 강아지 목욕은 처음이에요. 네, 목욕 방법은 저기 벽에 붙어 있어요. 프로세스대로 하세요. 수온 체크, 샴푸 사용법, 드라이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준식이 푸들 한 마리를 안으려다가 손을 물렸다. 아, 물었어. 피나요. 소독약? 제대로. 안아야죠. 무서워서 경직되니까 강아지도 놀라서 무는 거예요. 강아지 심리부터 배우셔야겠네요.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형수님,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해요? 저희는 400만 원짜리 인력인데 이건 200만 원짜리 일 아니에요? 당연하죠. 월급 받으려면 일해야죠. 저는 월급만큼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월급을 못 드려요. 점심시간 형수님 점심 어디서 먹어요? 나가서 먹어야죠. 근처에 좋은 식당 있어요? 여기서 먹어요. 배달시켜 드릴게요. 3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해요. 업무 복귀 시간 엄수해요. 30분요? 1시간 아니에요? 노동법에 아니요. 여기는 30분이에요. 강아지들 돌봐야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세요. 동물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재민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배달 온 김밥을 먹었다. 형, 이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완전 노가다잖아. 육체 노동이잖아. 나도 몰랐어. 재수 씨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은. 완전 사이코 같아. 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오후 3시 산책 시간이에요. 강아지들 에너지 레벨 관리는 중요해요.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산책이요? 이제 좀 편한 일 시키는군요. 산책이면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준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네, 강아지들 산책시켜야죠. 한 명당 5마리씩, 5마리를. 동시에요? 줄이 엉키면요? 네, 리드줄 5개 잡고 가세요. 훈련사 자격증 딸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흐름을 타세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미쳤어. 준식이 중얼거렸다. 산책을 나간 그들은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리트리버가 도망갔어요. 뭐? 나는 급히 뛰쳐나갔다. 다행히 리트리버는 근처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랑 놀고 있었다. 나는 리트리버를 데려왔다. 리드줄을 제대로 잡아야죠. 이렇게 손목에 감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30분 만에 엉망이 되어 돌아왔다. 준식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재민 바지는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한 마리는 다른 개와 싸워서 털이 뜯겨 있었다. 형수님, 이거 불가능해요. 5마리가 다 다른 방향으로 가요. 개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일은 더 잘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 경험입니다. 연습만이 답이에요. 내일이요? 오늘 하루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이나 이걸 해요?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경영진이 아니라 단순 육체 노동자보다 더 힘든 전문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제 강아지 훈련 시간이에요. 분리불안 있는 애 한 마리 교정 좀 도와주세요. 형수님, 제발.
더 이상은 일이 많죠? 그래도 해야 해요. 이게 우리 일이니까 오후 5시 저희 퇴근해도 되죠? 몸이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아니요. 마무리 청소해야죠. 6시까지요. 그리고 내일 업무 계획도 짜야죠. 업무 일지 작성하고요. 6시요? 그럼 저희 7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야근 수당은요? 야근 수당? 6시 퇴근이 야근이에요? 우리 정규 퇴근 시간이 6시예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사업은 정시 퇴근이 없어요. 고객이 급하게 맡기러 오면 7시, 8시까지도 일해야 해요. 준식과 재민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미 그들의 몸과 정신은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분노에 찬 전화가 왔다. 며느리, 너 우리 아들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준식이가 집에 와서 쓰러졌어. 손에 물집이 잡혔다고. 재민이는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 갔어. 어머니, 저는 일을 시킨 것뿐이에요. 월급에 상응하는 노동을 요구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똑같이 일해요. 일? 그게 일이야? 강아지 똥 치우고 목욕시키고 우리 아들들이 그런 일 하려고 대학 나왔어. 어머니, 애견. 유치원이 원래 그런 일이에요. 닥쳐. 너 일부러 괴롭힌 거지? 가족을 그렇게 대해? 우리 아들들 손에 굳은 살 박인 것 좀 봐. 명품 옷도 더러워졌어. 그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저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했어요. 차별 없이요. 다른 직원이랑 우리 아들들이랑 같아? 가족인데 가족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지. 편한 일을 시켜야지. 가족이라도 월급 받으면 일해야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공정한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자본주의? 넌 진짜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가족보다 돈이 중요해? 그날 밤 청준이도 화를 냈다. 여보, 왜 그렇게 해? 좀 편한 일 시키면 안 돼? 가족이잖아.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편한 일? 여기는 편한 일이 없어. 다 강아지 돌보는 일이야. 당신 형제들도 내 직원이야. 가족이면 특별 대우 해줘야 해? 나는 안 그래. 나는 내 직원들한테 미안해.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월 200만 원 받는데 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한테 400만 원을 줘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특혜주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해? 불공정한 거잖아. 나는 그렇게 일 안 해. 우리는 밤새 싸웠다. 청준이는 결국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준식이와 재민이가 안 왔다. 출근 시간 9시가 지나도 9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다. 무단결근이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평소처럼 업무를 지시하고 고객들에게는 두 시동생의 이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원장님, 어제 오신 두 분은 안 오시나요? 직원 소연 씨가 물었다. 네, 안 올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일해요. 다행이다. 솔직히 어제 너무 민망했어요. 강아지 무서워하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다. 우리 아들들 그 지옥 같은 곳 안 가. 며느리, 너 각오해. 너 때문에 우리 아들들 인생이 망가졌어. 손에 굳은 살 생겼어. 허리 다쳤어. 산재 신청할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들은 가족 경영을 핑계로 쉬운 돈을 원했을 뿐 노동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변호사님, 시동생들에게 업무 태만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식해고 통보를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력 때문에 채용했지만 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인 출퇴근 기록,
CCTV, 직원들의 진술서, 업무 일지를 바탕으로 해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 정도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무단결근 2일 이상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니까요. 나는 준식과 재민에게 정식 해고 통보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 업무 태만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5년 10월 9일자로 해고 통보합니다. 이 일로 시댁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내가 가족을 등진 배신자라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다. 3일 후 영업 중에 시어머니와 동서 민지가 들이닥쳤다. 문을 쾅 하고 열어젖히며 며느리 나와. 당장 해고 취소해. 고객들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5명의 고객이 있었다. 어머니, 지금 영업 중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영업? 걔나 돌보는 게 무슨 영업이야. 당장 문 닫아. 우리 아들들 해고 취소. 안 하면 여기 부숴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놀이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어머니, 안 돼요. 거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강아지들이 놀라요. 나가세요. 닥쳐. 내가 왜 우리 손자 학비로 쓸 돈을 내까짓 게 유치원에 쓰는 이 꼴을 봐야 해. 우리 청준이 돈이야. 다 우리 돈이라고. 손자 학비요? 그 돈은 제 친정 부모님 돈이었어요. 어머니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래, 너 친정에서 돈 받았다며? 그 돈으로 우리 청준이한테 주지 않고 이따위 사업하고. 내 사업은 우리 아들 돈으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야. 부부는 한 몸이야. 어머니, 그건 제 친정에서 저한테 증여한 거예요. 증여세 신고도 다 했어요. 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친정이고. 뭐고. 결혼하면 다 우리 집안 돈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들 해고한 거 용서 안 해. 가족을 그렇게 대해? 넌 인간이 아니야. 바로 그때 한 고객이 끼어들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저기, 원장님은 천안 일 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고객을 쳐다봤다. 당신은 누구야?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저는 여기 고객인데요. 원장님이 천안 일한다고 하셔서요. 그럼 제 강아지도 천안 거예요? 제가 천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그럼 저도 천안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건 가족 문제야. 제가 보기엔 원장님이 정말 전문적이고 사랑으로 강아지들 돌보시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업무 방해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경찰 부를까요? 다른 고객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원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분리불안이 완전히 나았어요. 이런 분이 시어머니세요? 불쌍하시네요. 원장님, 저도 원장님 추천받아서 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원장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다. 너희들이 뭘 알아?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지금부터는 업무 방해입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경찰? 내가 감히. 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제 사업장이에요. 제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10초 드릴게요. 19, 8 알았어. 나간다. 너 두고 봐. 우리 청준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시어머니는 쫓겨나다시피 나갔다. 민지도 황급히 따라 나갔다. 고객들이 나를 격려해줬다. 원장님, 힘내세요. 원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할게요. 원장님 같은 분이 성공하셔야 해요. 이 사건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객들의 지지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 고객 중 한 분이
SNS에 이 일을 올렸다. 해피포우 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시어머니가 와서 난동 부리는 걸 봤는데 원장님이 정말 당당하게 대처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성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피포우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오히려 내 유치원의 홍보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예약 문의가 쏟아졌다. 그날 밤 청준이가 술에 취해 집에 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창피를 당했어. 엄마가 내 유치원에서 울면서 나왔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먼저 영업 방해를 하셨어. 고객들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진정해. 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한테 경찰 운운하고 내 체면이 뭐가 돼?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어머니가 먼저 닥쳐. 청준이가 뺨을 때렸다. 짝. 나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맞았다. 뺨이 화끈거렸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배신감과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다. 청준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단. 이혼하자. 나 이제 너랑 못 살아. 오만하고 고집불통인 여자랑은 못 살아. 돈 좀 벌었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어머. 그리고 내 유치원 지분 절반 내놓아.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너를 뒷바라지했으니 나도 부부 공동 재산에 권리가 있어.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친정 돈으로 시작했어도 내가 전업주부였을 때 내가 뒷받침한 기여도가 있어. 그게 법이야.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돈과 통제였음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해줄 도구로 여겼던 것이다. 좋아. 이혼하자. 내 목소리는 뜻밖의 차분했다. 뭐. 청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도 이제 지쳤어. 이혼하자. 대신 지분은 절대 안 줘. 당신의 기여도는 0%야. 폭력까지 휘두른 마당에 오히려 내가 위자료 받아낼 거야. 내가 감히. 청준이가 또 손을 들려다가 준서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준서가 울면서 나를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 아빠가 나빠. 엄마, 때렸어. 나봤어. 청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준서의 눈을 피하며 방으로 돌아섰다. 엄마, 아빠랑 이혼해. 나는 엄마랑 살 거야. 고마워.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나는 핸드폰으로 뺨에 멍 자국을 찍었다.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청준이는 술이 깬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여보, 어젯밤 일은 내가 술 먹어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이혼은 진심이야.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폭행당한 얼굴에 멍 자국을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다. 그리고 유명한 가사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님, 남편이 저를 폭행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사업, 제 지분을 요구하는데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다. 상황을 들어보니 지분 분할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업의 초기 자본은 친정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이고 남편의 사업 기여도가 전무합니다. 오히려 반대했고 정신적으로 학대했죠. 게다가 가정폭력 증거와 시댁의 업무방해 정황까지 있으니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정말요? 남편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우기는데 네, 사업이 시작된 시점과 자금 출처가 명확합니다. 증여세 신고 자료, 통장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증 모두 남편과 무관합니다. 남편의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청준이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지분 절반을 요구하며 나를 괴롭혔다. 변호사를 통해 협박 문자도 보냈다. 당신이 지분 안 주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당신 사업 다 털어낼 거야. 탈세 의혹도 제기할 거고 하지만 나는 변호사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탈세 의혹? 웃기는 소리. 저는 세금 한 푼도 안 빼먹었어요. 오히려 당신 폭행죄로 형사고소 추가로 할까요? 청준이는 결국 물러섰다. 이혼 소송 중 준식이와 재민이가 인터넷에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카페, 맘카페, 인스타그램, 심지어 구글 리뷰까지. 해피포우는 직원 학대하는 곳입니다. 원장이 가족을 부려먹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해고했습니다. 절대 맡기지 마세요. 원장이 고객의 개를 방치해서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다쳤어요. 산책 중에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원장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배신했어요. 믿고 맡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까요? 내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예약이 취소되고 문의 전화가 끊겼다. 구글 평점이 50에서 32로 떨어졌다. 고객들이 물었다. 원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법적 대응 중입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 및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법정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원입니다. 준식과 재민은 당황했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겁을 먹었다. 우리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고소하실 건 아니죠? 농담으로 사람 사업 망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업무 방해로도 이미 고소당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문 공개적으로 게시하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자 되는 거 알죠? 전과자요? 내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징역형도 가능해요. 결국 그들은 모든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전에 해피포우 원장님에 대해 거짓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원장님께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일로 내 유치원은 더욱 유명해졌다. 원장님이 법적 대응도 하시네요. 전문가신의 믿음이 가요. 저런 악플에도 당당히 맞서시는 거 보니 확실히 대단한 분이에요. 떳떳하시다는 증거죠. 저도 해피포우에 맡기고 싶어요. 원장님 같은 분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면 안심이에요. 고객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내 사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다. 법원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청준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며 사업체 해피포우는 100% 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갔다. 청준이는 매월 양육비 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청준이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내 탓? 천만에 당신과 당신 가족 탓이지. 나를 존중하지 않은 대가야. 너 후회할 거야. 나처럼 좋은 남편 다시는 못 만나.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저는 당신 없이는 더 행복할 거예요. 아니, 이미 행복해요. 준서라도 주말에 만나게 해줘. 아빠 권리가 있어. 준서가 원하면요. 강제는 안 해요. 나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법정을 나섰다. 1년 후에 피포오는 지점을 3개로 늘렸다. 본점, 2호점, 3호점.
직원은 총 15명, 매출은 10배가 되었고 월 평균 순수익은 5천만 원, 연 매출 10억을 돌파했다. 준서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엄마 최고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나도 커서 엄마처럼 사업할 거야. 고마워. 아들, 엄마가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친정.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내 힘으로 일어선 거야.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 빌려주신 돈 다 갚았어요. 여기 이자까지 쳐서 됐어. 그 돈은 그냥 내가 가져. 우리 딸 사업에 재투자해. 어느 날 청준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여보, 아니 미진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잘못했어. 유치원 사업은 내가 계속하고 나는 내 옆에서 경영 지원을 맡을게. 같이 부자 되자. 우리 잘할 수 있어. 관심 없어요. 당신은 저를 사업 파트너로만 보는군요.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돌아오려는 당신의 모습이 역겨워요. 제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 잘렸어. 나이도 있고 이직도 안 되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행복해요. 당신 없이. 준서라도 준서 만나게 해줘. 준서는 아빠 만나기 싫대요. 엄마 때린 거 기억한대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다. 며느리, 아니 미진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손자라도 보게 해줘요. 준서 보고 싶어. 준서는 할머니 만나기 싫대요. 제발, 우리도 나이 들었어. 손자라도. 어머니께서 준서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준서가 타니 죽어서 슬퍼하는데 개 따위 죽어서 뭐가 슬프냐고 하셨죠. 준서는 그거 기억해요. 할머니가 무섭대요. 그건 그때는 내가 몰라서.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세요. 손자가 필요하시면 준식 재민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한테 했던 일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미진 씨,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나는 그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강아지들과 함께 웃으며 일한다. 내 힘으로 일군 이 공간에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나 자신이 되었다. 준서와 함께 우리 둘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친정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내 직원들의 신뢰 속에서, 고객들의 응원 속에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한다. 미진아, 너 정말 잘했어. 너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어. 그리고 타니의 사진을 쳐다보며 말한다. 타나, 엄마 잘 하고 있지? 내가 준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착취와 무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특히 결혼과 동시에 개인의 꿈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히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노력과 전문성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